안녕하세요, 레드알프M 정주성입니다. 네, 피트 정현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폭스바겐의 중심 SUV 네, 티구안. 디젤이네요. 어머, 티구안 디젤. 이제 연식 변경 통해서요, 뭐 몇 가지 사양이 추가돼서 네. 차량을 타고 있는데, 해당 차량은 티구안 포모션. 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Sound right, boy. It sound 일단 right, boys. 예전 티구안보다 사이즈가 커졌다는 그런 느낌이 이 수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실내에 탔을 때 그 느낌적으로도 확 다가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2세대 티구안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커 보이지만, 네. 실제로도 전세대보다는 커졌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내에서도 좀 느껴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는 컴팩트보다는 네. 준준형 네. SUV에 가까운. 그리고 뭐 해당 차량은 잘 아시는 네. 2.0 디젤 엔진 TDI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7단 DCT 네,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네. 체결이 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36.2. 요 덩치에 전혀 뭐 부족함 없는 파워.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충분히 나가주고, 내가 이제 뭐 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일상 주행에 불편함이 없으면서 연비 효율성을 네. 갖춘 대표적인 네. 독일차 하면 떠오르는 그 파워트레인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는 대부분 한 2.0 엔진을, 디젤 엔진을 가지면 최고 한 180에서 190마력 정도, 이 정도의 출력을 조절을 하는데,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경우는 150마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실제로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디젤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토크발 그렇죠. 그걸로 가는 네. 거기 때문에 뭐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190마력도 좀 답답함은 있습니다. 그렇죠. 디젤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좀 폭스바겐 탈 때마다 인상적인 건 이 7단 DCT. 그렇죠. 이 미션의 순간 RPM 계기판을 보면 바늘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탕 치고 이렇게 빨리빨리 전환되는. 속도도 굉장히 네. 빠르지만 DCT는 초반에 이 울컥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유 변속기 특징인데, 폭스바겐은 이 7단 DCT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중화시킨 선두 그렇죠.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초반 가속할 때 별로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주행에서 좀 더 잘 포커싱이 맞춰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초반 전개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다. 네. 7단 DCT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폭스바겐 차량 탈 때마다 참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이후에 변속이 이루어지고 출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딱 폭스바겐입니다. 네. 그 1세대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약간은 좀 더 유들유들해진 것 같아요.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네. 그럼에도 독일차는 독일차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롤이나 피칭, SUV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잘 억제가 되어 있고, 일상 주행할 때는 상당히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 SUV로 성격을 바뀌었지만 그래도 독일차는 독일차. 기본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게 점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단단하면 또 통통 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서스펜션 댐핑 정도라면 뭐 운전에 있어서 피곤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와일드 주행이나 아니면 조금 고속 운전에서 불안감이나 이런 것도 전혀 느끼지 않고 딱 적정 수준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대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1세대 모델은 그렇게 운전하기 편한 차는 아니었습니다. 좀 시끄럽고, 그리고 핸들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렇죠. 묵직하고 무게감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2세대는 좀 더 트렌디해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사실 뭐 엔진은 디젤 엔진을 품으면 티를 확실히 내긴 냅니다. 초반에 있어서는 확실히 티를 내는데, 이번에는 그 마운트 설계를 좀 바꿔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진동에 있어서는 좀 괜찮지 않나. 예전 1세대는 좀 진동이 꽤 그래도
핸들이나 시트 쪽에 느껴지는 편이었는데 디젤 특유의 어떤 엔진 질감에 대한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현재도 느껴지는 그런 건데 그건 말 그대로 디젤이니까 그런 거지. 얘가 설계 구조적으로도 진동이 많이 유입된다든지 아니면 대시보드나 이런 카울 쪽을 통해서 어떤 소음이 많이 유입된다든지 그런 느낌은 상당히 잘 억제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개선을 네, 많이 네. 했다. 2세대 들어서. 디젤을 극혐하는 제가 타도 그래 확실히 요즘 디젤들은 진짜 옛날의 디젤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비. 그렇죠. 있어서는 뭐 네. 공인연비가 이건 프모션 모델이라 13.몇 나오던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나오니까 훨씬 네. 상회하는 뭐 나올 고속주행 네. 가면 20도 나오고 하기 네, 네, 때문에 네. 확실히 연비 효율성하고 뭐 일상주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뭐 디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괜찮지 않나 네, 싶은데 하나 좀 아쉬운 건 가솔린 모델이 없다는 거. 요즘 트렌드가 그러게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건 조금 좀 의아하긴 합니다. 디젤만 선택할 수 있다는 네. 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폭스바겐 라인업들을 보면은 좀 다음 세대부터 이제 적용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최근 이제 당연한 추세라고 보이는 친환경적인 어떤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가솔린 엔진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친환경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준비는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우리 소비자가 당장 이용하는 차에 있어서 좀 체감되는 와닿는 그런 느낌은 조금 부족한 흐름이지 않나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좀 친환경적인 요소들도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전 세대하고 좀 다른 게 이거는 이제 유로6를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디젤 엔진 자체가 예전처럼 이렇게 초반에 좀 툭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이제 가속이 되고 나면 일정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느낌은 좋은데 그냥 이 상태에서 툭툭 치고 나가는 토크발로 소위 말하는 가는 그런 느낌은 좀 적어진 편이라서 맞아요. 이제는 좀 가솔린이든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어떤 방식으로도 좀 파워트레인의 다양화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승차감은 괜찮네요. 네, 승차감은 단단한 하체를 바탕으로 부드러움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느낌은 이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거보다 안 보이는 그러니까 주행할 때 더 만족감이 높은 차량을 만들고 있는데 2세대 티구안에서도 그거는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주행할 때는 상당히 네. 괜찮은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요.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의 컨셉 자체가 대중적이고 노멀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도 고성능 버전들이 있죠. 고백이랑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 대중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평균점을 항상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티구안 같은 경우는 그걸 가장 대표하는 스탠다드 모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독일 수입 SUV 그렇죠. 대중화를 이끈 그런 모델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2세대에서도 잘 표현해주고 이 있지 않나. 티구안이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었죠. 티구안하고 세단에서는 파사트 네, 뭐 그렇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또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어쨌든 티구안은 항상 이 판매량에 있어서는 상위 랭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2세대 티구안도 잘 그걸 네.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가속되고 할 때도 좀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워낙 변속기가 잘 받쳐줘서 DSG에 대한 어떤 성능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검증이 다 완료가 된 미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이 주는 그리고 전반적인 차량의 밸런스라든지 세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 만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 확실히 경차 중에 이 엔진 마운트에서 잡아주는 진동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졌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딱 아이들링 지금 스탑앤고를 안 걸어놔서 아이들링 시에는 1세대보다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주행할 때 속도는 자유로라 이제 9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 소음 풍절음 같은 경우는 에어필러스 쪽에서 약간 들리는 좀 유입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밖에도 바람도 조금 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유입이 되는 이 속도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대신 하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은 좀 적은 편으로 느껴집니다. 뭐 주행할 때 뭐 크게 힘겨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A필러 쪽에서는 약간 풍절음이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디자인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모델은 2세대. 네. 그래서 1세대 때는 좀 동글동글했던 그렇죠. 그 디자인이었던 반면 2세대부터는 직선. 확실히 기존 티구안도 워낙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디자인 체인지 되면서 더 많은 호평을 받고 있죠. 굉장히 선을 강조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직선을 쭉쭉 긋다 보니까 이전 1세대보다 차 크기도 커지긴 네. 커졌지만 좀 더 커 보이는. 그렇죠. 시각적인 부분에서 물론 이제 그 수치적인 부분도 커지긴 했지만은 시각적으로도 다가오는 그 사이즈에 있어서도 야 이게 티구안이 이렇게 큰 차였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사이즈가 증대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면 그릴하고 헤드램프는 이어지는 네. 요즘 폭스바겐이 그리는 네. 그런 형태로 그려놔서 좀 더 와이드해 보이는 네.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범퍼 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단정하게 정리를 잘 해갖고 네. 어느 정도 젊은 느낌을 주면서도 다부진 그렇죠. 폭스바겐이 가진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인상도 강인해지고 좀 남성미도 좀 강조되고 하여튼 굉장히 칭찬받고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측면 또한 다 직선.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약간 동글동글 귀여운 이미지였다만 이제 좀 남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이번 2세대 티구안이 아닐까. 옛날 물론 지금도 티구안도 이제 디자인이 다 바뀌었지만 투아렉도 바뀌었지만 예전 투아렉도 둥글둥글하면서도 조금 그래도 웅장한 느낌이 있었는데 마치 그때처럼 사이즈가 컴팩트 사이즈에서 좀 커졌다. 준준형. 예, 이런 느낌은 듭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뭐 이제 국산차로 비교하면 뭐 소렌토나 산타페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도 이제 더 컴팩트한 느낌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싼하고 스포티지급 예, 그 그 급이라고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좀 특이하게 순정 루프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처음 보는데 이렇게 해서 폭스바겐이라고 로고도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포모션 모델입니다. 4륜구동 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SUV는 이제 도시명 SUV를 하더라도 이제 레저적인 어떤 캠핑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순정용품으로 저런 거를 제공하고 또 옵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후면 리어 또한 다 직선 전면하고 같이 디자인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지금 나오는 폭스바겐들이 뭐 파사트나 그러니까 승용이든 세단이든 다 이렇게 직선을 강조해서 좀 각을 날카롭게 주는 디자인도로 많이 변경이 됐는데 전체적인 패밀리룩을 그대로 다 계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요즘 폭스바겐 디자인이 잘 반영이 되어 네, 있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일램프도 좀 가로 형태로 해서 그렇죠. 약간 나눠진 형태인데 그래픽 들어가는 게 좀 독특하게 표현이 됩니다. 뭐 알파벳 꼭 F를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도 있고 중간 같은 경우는 또 십자가 네. 패턴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네. 그 그래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뭐 세그먼트 대비해서는 꽤 네. 충실한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트렁크에는 포모션 배지가 부착되어 있네요. 해당 차량은 4륜구동 네. 차량이기 때문에 배기구는 한쪽으로만 트윈으로 빠져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뒤쪽 리어에서도 직선을 쭉쭉 긋다 보니까 차가 조금 더 와이드해 보이면서도 그리고 예전 1세대에 비해서는 전장하고 전폭은 다 커졌는데요. 전고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조금 더 다운 사이징 된 거 같아요. 안정적으로 포지션 자체가 좀 낮아졌죠. 그러니까 SUV라고 해도 좀 더 균형감 좋은 밸런스 좋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범퍼 쪽은 이제 플라스틱 가니쉬 적용을 통해서 투톤의 느낌을 이제 강조하는 바디 컬러랑 다른 네. 느낌을 줘서 저런 디테일도 뭐 티구안이 가진 네. 디자인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실내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스러운 디자인이에요. 딱 폭스바겐 그냥 딱 들어오면 폭스바겐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만족스러운 기분 좋음은 없는데 실용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이런 소재 사용에 있어서도 폭스바겐 계열의 특징도 이렇게 우레탄 재질 많이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전 세대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다 적용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 자체의 그 등급에 있어서 티구안이나 뭐 파사트 등급 정도까지는 대중성을 좀 가미한 모델이죠. 이제 실용적으로 가성비 높은 모델.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사실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비하면 상당히 사이즈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나마라도 계기판은 요거는 이제 처음 티구안이 네. 출시됐을 때는 아날로그 네. 계기판인데 2020 연식 변경 통해서 그렇죠.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돼갖고요. 뭐 이렇게 디자인도 바꾸면서 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들은 또 요즘 차 좀 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딱 보면 그냥 폭스바겐 차량. 그렇죠. 예. 소재에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마감 단차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폭스바겐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더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라 근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부분도 꽤 괜찮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대 모델, 현행 모델들도 마찬가지게 폭스바겐 계열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실내 마감재들이 결합 상태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블랙박스 작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어떤 배선 작업을 이런 탈거를 하다 보면 작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할 정도로 짱짱하게 물어준다. 그 얘기는 잡소리 억제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을 잘 시켜놨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포모션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터레인, 네. 지형 반응 모드도 같이 적용이 돼서요. 네. 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화면에서도 이렇게 네, 뭐 오프로드 주행하고 오프로드 인디비주얼 개별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눈길 주행 같은 거, 스노우. 상당히 유용하죠. 일반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모션 모델이라 이렇게 포모션 배지도 돼 있고 기어 노브는 기계식 해갖고 그냥 일상 하듯이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요런 버튼 배열된 것도 손 닿는 부분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하나 좀 아쉬운 건 요즘 차인데 이렇게 무선 충전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건 아쉽게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편의 사양이나 이런 거 있어서는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2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강조한 이 시트 포지션, 풋공간. 여기 풋공간 들어가는 거 아이 좋아요.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래야 이 레그룸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발이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승차감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 그럼 레그룸도 뭐 좋답니다. 지금 굉장히 뒤로 밀어놓은 상태인데도 이건 제가 운전했던 네네네. 시트 그대로라서 뭐 레그룸에 대해서도 괜찮고 헤드룸도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4인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2세대로 하면서 또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요거 선반 이런 것도 유용합니다. 네, 트레이. 요거. 마찬가지로 2열에서도 마감 상태는 괜찮습니다. 뛰어납니다. 소재에 대한 뭐 이렇게 보기 좋음은 없지만 뭐 그런 거 빼고는 마감 상태는 거기도 LED 네. 램프 들어오고, 그리고 이쪽에 열선 되고, 그 다음에 USB 충전 단자하고 아울렛. 편의사양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딱 이 차급에 맞는, 그리고 공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4인 가족이 이용할 때 적정한 SUV 때문에 트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전동이에요. 전동, 우리가 좋아하는. 러기지 공간은 가로 형태로 골프백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세로도 사실 살짝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티구안 자체가 사이즈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큰 SUV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골프랑 베이스를 거의 공유했었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일상적인 어떤 러기지 공간으로는 뭐 전혀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패밀리 SUV를 사용하기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네. 요즘은 참 적용하지 않는 스페어 타이어가 이건 들어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일부러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되는 모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오프로드 감성 있는 차들, 그런 차들은 리페어 킷으로, 그러니까 타이어 수리 킷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어 타입을 아직도 이제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티고어는 특이하게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도 별도의 뭐 수납 공간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닫아 놓으면 꽤 평평하게 네네네. 구성이 되어 있고, 또 2열 시트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SUV가 가진 장점은 고루고루 누릴 수 있는. 확실히 티고어는 보면 여러 가지 구성이나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트렁크도 그렇고 되게 단순하면서도 좀 실용성 있게 공간을 마련했다. 이런 그 게 폭스바겐 브랜드가 추구하는. 네. 자, 닫을 때는 아유 전동. 좋아요. 요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2세대 티구안에는 다양한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은 여기 자유로니까 속도는 90km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과 차선 인식해서 차선의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티구안에 반영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댑티브 크루즈 설정 시 앞차의 속도가 줄어서 정차하고 다시 재출발할 때 직접 운전하듯이 상당히 부드러운 반응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어댑티브 이 설정 값에 대해서는 꽤 적절한 세팅 값을 찾아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와 같은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일상 주행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티구안에 적용된 다양한 편의 사양 중 꽤 돋보이는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13km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5km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530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84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폭스바겐 티구안
만나봤는데요. 2세대로 변화를 준 티구안 포모션 어떠셨습니까? 사실 뭐 대단한 어떤 이 차만의 특징 아니면은 뭐 특이하게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이 딱 평균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구안을 접하실 때는 이 정도 사이즈의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만든 SUV의 평균적인 느낌을 티구안을 통해서 잡으시고 거기서 이제 장단점에 따라서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 기준이 되는 그 정도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평가를 할 때 이 세그먼트에서는 기준, 교과서라고 그렇죠. 말을 하는 그 부분을 2세대 티구안도 여지없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느껴졌던 폭스바겐의 준준형 SUV 티구안 만나봤고요. 저는 레드RPM 피트 정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